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하고 이제 등 운동하고 그리고 왔고, 등 운동하니까 말씀드릴 게 그 등이랑 그리고 어깨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한 달, 그러니까 3주 정도 진행을 해보고 영상을 올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변화를 아예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 등이랑 어깨 운동의 공통적인 건데, 인지 능력이 처음에 상승을 하더라고요. 인지 능력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내가 해당 부위에 정확히 힘줄 수 있게 되고 그 부위가 움직이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세가 안정되면서 이제 거기서 무게만 좀 늘리면서 반복 숙달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 교정도 되고, 처음에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릴 때 제가 그랬어요. 한쪽이 좀 내려앉아 있는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이 불균형도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때 한번 나중에 영상 찍어서 변화를 한번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균형도 확실히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뒤, 지금에서 3개월 뒤면은 지금 2월 3일이니까 영상 찍는 기준으로, 그래서 3개월 뒤면은 4월 중순쯤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제가 3주 동안 돌아가니까 4월 중순쯤 될 것 같은데, 4월 중순에 한번 운동을 하고 그 변화를 찍어가지고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 3개월 뒤면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인지 능력만 상승되고 딱히 뭐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교정되긴 했지만, 그 균형 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는 근육이 얼마나 커졌고 그게 밖에서도 어떻게 보이는지가 지금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 뒤에 그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말씀드릴 거는 모든 식단들을 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안 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래들을 나오는 것들을 다 설명을 먼저 드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가 달리기인데, 달리기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거랑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기를 오늘 말씀드리는 시점으로 달리기를 바로 달리기는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식단을 하기 전에, 식단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 또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살이 찌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마른 비만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네 분들이 다 체력을 향상시키고 뭔가를 이루어내려면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가 달리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리기는 계속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달리기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요거 말씀드린 다음에는 제가 지금이 2시 7분인데 조금 밥 먹고 쉬다가 4시쯤에 소화되면은 달리기 영상을 밖에 가서 찍을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가서 이제 달리기 자세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지 안 다치는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마라토너도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안 다치게 달리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안 다치게 달리기를 하는 법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달리기도 안 하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찾아봤을 때 여기저기 자료는 있지만 그거를 합쳐서 만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번에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제작하게 했다는 점, 그거를 좀 이해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들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상급자들 분에 한해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 내 몸에 맞다 하면은 그렇게 그냥 하시면서 자기의 노하우를 쌓아가시면서 달리기의 그 형태를 변형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제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달리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마른 비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비만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모두가 할 수 있고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은 회복을 빠르게 돕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몸에 혈액순환이 돌면서 세포들도 깨워주고, 그리고 초급자에서 상급자까지 모두가 필요한 운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 대비 효율성이 가장 좋은 게 이제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는
체력 수준에 따라서 모두 다 할 수도 있고요. 자세만 이제 똑같다고 쳐도 체력 수준에 따라서 뭐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페이스도 나눠서 다르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 그리고 살을 뺄 때 왜 달리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리고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왜 달리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처음에 살을 빼려면은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땀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살을 빼려면은 지방의 연소 과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지방이 이제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와 수분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방 연소가 되거든요. 그 두 가지로. 근데 지방이 연소되면서 나오는 그 두 가지의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 수분은 20%고 이산화탄소는 80%입니다. 이산화탄소 비율이 80%나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호흡으로 이제 배출이 되고, 그리고 수분은 이제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겠죠. 그래서 지방 연소를 활발히 하고, 그리고 지방 연소가 잘 되는 것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호흡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호흡수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80%나 비율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지방 연소를 하기 위해서 호흡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호흡수를 어떻게 늘리냐 하면은, 호흡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호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냥 누워서 호흡만 해도 이제 호흡수는 눌러지는 거 아니냐, 그럼 네 말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니까 지방은 연소가 빨리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호흡수가 늘면서 지방 연소가 시작되고 에너지 사용이 돼야지 그때 이제 비로소 지방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호흡수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 연소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그리고 내가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냐, 그리고 호흡수가 평소 숨 쉬는 것보다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호흡이 막히지 않고 잘 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호흡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빠르게 가져가고 에너지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에너지 사용이 계속 무한정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을 계속 하려면은 에너지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만들면서 에너지 사용도 하고, 그러면서 호흡수는 그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호흡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 사용 과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저희가 먹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분해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당은 혈액 내에 들어가서 혈당이라고 되는 거고, 그 이제 혈당들은 각 부위로 가는데 근육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간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으로 갔던 그 포도당들은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고, 그리고 간으로 갔던 포도당은 이제 글루코겐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글리코겐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운동 중에 이제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된 다음에 그 연료로 해가지고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가는 거는 남은 잉여 포도당들은 지방으로 가서 지방, 저희가 아는 그 지방으로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해당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간으로 저장됐던 그 글리코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글리코겐들이 나중에 운동을 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이제 빼져서 그 포도당을 이제 연료로 사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당이 해당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해당 과정에는 피르부산염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르부산염은 이제 산소와 결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산소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어디서 얻냐 하면은 호흡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실 때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 이제 운동 중에는 글리코겐이 나와서 그 에너지 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피르부산염과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운동할 때 다시 근육으로 가고, 근육에서 이제 바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순환되게 돕니다. 그래서 이 순환되게 돌면서 이제 호흡수가 늘어나고, 그 호흡수에서 이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지방 연소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호흡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의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어느 정도 시간이 길어져야 우리는 지방 연소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길게 하려면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달리기에서 흔히 들어봤을 존투 운동입니다. 존투 운동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달리기라는 행위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존투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투 운동이 심박수를 기준으로 나눈 건데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 그리고 운동하는 양에 따라 이제 존투의 심박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대개는 130 아니면 120 이하를 존투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정확히 자기의 나이에 따라서 존투 운동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라도 알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인터넷에 네이버에 그냥 뭐 존투 심박수라고 치면은 뭐 채찍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계산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쳐가지고 이제 운동량이랑 나이 이렇게 입력하면은 어느 정도 심박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로 따로 구하진 않고 저는 갤럭시 워치로 그냥 130 이하 뭐 이 정도로 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존투로 그렇게 달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몸에 느끼기에도 그게 존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보면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존투 운동을 왜 해야 되냐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존투 운동이란 게 어쨌든 우리가 운동을 길게 하려면은 젖산염이란 게 쌓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했던 해당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피르부산염이라는 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은 수소이온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일이 밀리면서 수소이온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수소이온은 이제 피르부산염이 원래 산소랑 결합해야 되는데 수소이온이랑 결합하게 되면서 그거는 이제 젖산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젖산염이 만들어지면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피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로하게 되면서 이제 몸에 피로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몸이 운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은 운동을 하는 시에 피르부산염이 수소이온과 접촉돼서 젖산염을 생산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젖산염을 이제 해소하고 그리고 덜 생산하게 되는 심박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존투의 심박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젖산염도 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젖산염이 쌓여있는 사람도 그거를 해소하면서 없앨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 심박수가 130 이하인 존투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뛰는데 그 어떻게 뛰냐면은 한 30분 정도는 150 이하의 심박수에서 뜁니다. 그러면 젖산염이 어느 정도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뛰냐면은 20분 정도나 뭐 15분 정도는 젖산염을 제거할 수 있고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투 운동으로 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마무리 짓고 달리기는 매일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처음부터 달리기를 30분씩 막 뭐 40분씩 그렇게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 저도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뛰는 법도 몰라서 항상 무릎이 아팠고 그리고 엄청 힘들게 뛰었거든요. 다리 힘도 빡빡 주면서 뛰니까 엄청 힘들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10분 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뛰어야 되냐, 처음에는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체력이 어느 정도 고갈되어 있는 상태예요. 애초에 체력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식단이 필요한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 100% 차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60% 50%만 갖고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든 뭐 마른 비만이시는 분들이든 그리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든 체력을 100%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50%에서 이제 나머지 회복할 수 있는 그 체력 안에서 이제 배분해가지고 달리기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 하시는 건데 식단도 바꾸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그 체력 안에서 달리기를 조금만 시작하세요.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체력 바 자체를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 수준 안에서 무리되지 않는 안에서 심박수를 존투로 맞추고 처음에는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매일 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10분이라도 뛰는 걸 시작하고 그게 되면은 바로 다음날에 올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그 10분에서 10%씩만 올리세요. 그래서 다음 11분 하고 그리고 20분 뛰던 분들은 22분 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당 10%씩만 올리세요. 거기서 더 많이 올리면은 몸에 부담이 가고 그리고 부담이 가게 되면은
일주일 쉬어야 되고 2주일 쉬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다칠 수도 있고, 다치게 되면 한 달 정도 쉬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빠르게 올리지 마시고 천천히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올리는 사람이 훨씬 더 나중에는 빠르게 기록이 늘어나 있고, 한번 운동하다 다치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천천히 가시는 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존2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트레인스토밍 존2라고 치면은 그분이 영상을 아주 깔끔하고 되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분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그 영상을 보고서 운동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영상이 좋은 게 있었고, 굳이 제가 만들기보다는 그분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존투 운동, 달리기 운동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말하면서 이제 빼먹었던 게, 그 절대 처음부터 150씩 막 심박수를 유지해서 남들 시선 신경 쓰인다고 나는 걷는 속도로 뛰는 거의 그 수준인데 남들 보는 신경 쓰인다고 막 150으로 뛰고 무리해서 뛰고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쳐다본다 그래도 지금은 남들이 비웃을지 몰라도 금방 늘기 때문에 다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몸과 대화하는 거를 조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헬스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몸이 작동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과하게 운동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과하게 운동하는 거는 엄청난 독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운동에 대한 효과가 감소가 되거든요. 우리는 운동을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감소 구간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체감적 증가 수준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유의해서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유산소가 달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영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수영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유산소도 똑같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호흡수라 그랬잖아요. 이제 수영을 예로 들면은 수영은 어느 정도 장소의 제한도 있고, 그 수영 자체가 호흡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호흡수가 더 늘고 싶어서 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리기가 제일 좋은 거고, 수영을 해도 나는 엄청 힘들다, 달리기 하는 것처럼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당연하죠. 수영도 힘들어요. 수영도 유산소 운동이고 충분히 힘든데, 이제 수영이 왜 그러냐면은 살은 더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호흡수가 거기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수영은 더 안 빠질 수밖에 없는데, 대신 체력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체력은 지방은 안 빠져도 체력을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방 연소랑은 다른 거고,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그래도 자기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클을 만약에 한다 치셨을 때 사이클을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무릎에 통증이 있고 뭐 어딘가에 통증이 있다, 발목에 통증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 수영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내가 뭐 특정 다른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러닝머신을 떠도 되는 거고, 그렇게 이용해도 되니까 자기가 맞춰져 있는 환경 안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식단 그때 짜야 되는 이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산소를 할 줄 알면 좋은 게, 이것도 해보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질릴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이유로 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운동 해보고, 이것도 하다가 이제 시간 나면은 또 저 운동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세 개를 돌아가면서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릴 거는 다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은 다치지 않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닝 할 때 이제 어떻게 자세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맞는 자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자세가 어떻게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지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 못 드린 거 몇 가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속도를 느리게 뛰면서 어떻게 잘 뛰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속도는 되게 느리게 뛰는 거예요. 걷는 속도로 거의 뛰는 거고,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될 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스쿼트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무게가 실릴 때 몸에 최대한 힘이 잘 들어가게 하려면, 그리고 안 다치게 하려면 저 선이 중요합니다. 스쿼트 할 때는 뒤에 바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압도 작기 때문에 상체의 선은 바뀌지만 중심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선 자체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발바닥의 중앙에 맞추고 그리고 허벅지 중간에 맞추잖아요. 저 두 개를 맞춘 다음에 여기서 이제 러닝에서 달라지는 거는 머리 정수리 쪽에 선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도 앞으로 젖히고 그리고 뒤로 젖히는 게 아닌 딱 중심선을 맞춰가지고 정수리랑 일자가 되게 저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저렇게 맞춰야지 하중이 몸에 골고루 이제 분산이 되고, 몸의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니까 몸도 아프지 않게 되고, 그리고 코어의 힘도 나중에 정확히 줄 수 있고, 오래 이제 장시간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러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1kg, 2kg 살이 쪄 있는 것도 몸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 선을 처음에는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도 저 선은 틀림없이 지켜야지 장기간에 런닝을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옆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뒤에 선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뒤에 선은 어떻게 되냐면, 뒤에 선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뒤에 선은 중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발 자체가 왼쪽, 오른쪽 발이 뒤쪽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움직이지 않고 뒤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45도로 꺾여 있는 것도 아니고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보면은 살짝 꺾여 있어서 뒤꿈치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저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저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일자로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뒤꿈치가 그리고 발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자체는 왜 그러냐면은 상체도 어쨌든 유연하게 왼쪽 오른쪽 하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팔을 쳐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골반이 어느 정도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회전축처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 자체가 뒤로 올 수는 있거든요, 나중에. 근데 처음에는 속도도 낮고 그리고 발도 치는 각이 낮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일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면에는 꼭 정중앙에, 발 중앙에 닿는 걸로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고개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고개도 움직여버리면은 몸의 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하중이 한쪽으로 발을 디딜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조심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체는 어떻게 하냐? 이제 상체 자체는 팔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팔 자체가 힘을 주면은 우리의 근육은 수축하게 되면서 밀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밀도가 올라간 상태로 러닝 자체를 하다 보면은 하중을 디뎠을 때 그 무게가 같은 우리가 몸무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이 하중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수축돼 있다는 건 관절이 그 모든 하중을 다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절에도 부담이 가고, 그래서 러닝 자체를 힘을 빼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디딜 때만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신경 쓰면서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나로 통일하냐면, 저희가 런닝을 할 때 바닥 지면에 다 디딜 때 발을 깡총깡총 뛴다고 생각하면은 자동으로 우리 몸은 반응을 하면서 지면에 닿자마자 발에 힘을 주고, 그리고 지면에 띄워지면서 다리 자체에 힘이 빠지는 그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지면을 미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깡총깡총 뛰면서 운동을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깡총깡총 뛰면서 하게 되면은 또 오히려 힘이 들어가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총총 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다리에 힘도 빠지고 다리에 힘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런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는 밀도가 아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팔의 힘도 계속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을 위로 치는 순간 그때만 힘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팔을 위로 칠 때 주먹을 쥔다든지 해서 밀도를 쫙 올려줘서
팔을 위로 치고 그 무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팔의 힘도 빠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위에 있는 걸 친다 생각하고서 주먹을 줬다 폈다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저 뛰는 거 보면은 주먹을 계속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뛰면은 훨씬 팔도 편해지고 그리고 뛸 때 내 몸이 좀 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상체 자체가 축 옆에 아까 말씀드린 축에 맞추려면은 너무 등이 굽어도 안 되고 너무 펴져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뛰다 보면은 점점 등이 말릴 거예요. 저도 등이 말리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뛰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들게 되면은 등이 점점 말리는데 등이 말리면은 승모 쪽이랑 어깨 쪽이 엄청 아플 거예요. 뛰고 나서. 그래서 의식적으로 항상 가슴을 피려고 노력해 주시고 가슴을 펴서 뒤쪽으로 승모 쪽이랑 어깨 쪽을 넘긴 다음에 거기에 이제 걸쳐 놓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다 빼주시고 팔만 앞뒤로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은 우리가 평소에 편하게 팔 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쳐야 돼요. 그러면서 다리가 이제 케이던스도 늘려주고 그리고 코어의 힘도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팔을 너무 편하게 치려고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좀 빠르게 쳐주세요. 그리고 케이던스는 뭐냐면 팔 접촉 그 수를 얘기하는데 케이던스가 늘면은 저희는 발을 디딜 때마다 하중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발을 딛는 순간 그 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희 몸에 부하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몸도 더 힘들어지겠죠. 몸에 충격도 가니까. 그래서 케이던스를 처음에는 늘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보폭이 좁고 속도가 좁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던스 뭐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 쓰시려면은 거기에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160 정도를 맞춘다든지 최대한 맞추면 170 정도를 맞춘다든지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치면은 케이던스 노래에 맞춰가지고 그 소리에 맞춰서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못된 자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잘못된 자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보면은 뒤쪽으로 갈수록 다리가 쭉 펴지잖아요. 무릎이 쭉 펴지는 게 보이잖아요. 저렇게 쭉 피는 거를 다리를 끈다고 하는데 저렇게 다리를 끌면은 10분조차도 뛰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10분 자체도 뛰기 힘들고 그리고 종아리에도 알이 많이 매고 다리 자체도 경직되기 때문에 몸에 부하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안 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뛰는 건데 제대로 뛰는 거랑 확실히 다르죠? 아까처럼 다리가 질질 끌리게 되면은 몸이 엄청 힘이 들어서 잘 가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틀린 방법이냐 하면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상체도 더 숙이게 되거든요. 상체 자체도 기울기가 줄어들고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무게 자체가 축 자체가 앞으로 변하기 때문에 무릎에 하중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뛰시면은 한 10분만 뛰어도 쉬고 날 때 무릎이 엄청 아플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주면서 이제 하중이 앞으로 안 쏠리게 그리고 상체도 앞으로 안 젖혀지게 지금 그처럼 저렇게 고개가 앞으로 빠져도 상체가 결국에는 나중에 뛰다 보면은 점점 앞으로 이제 기울어지면서 나중에 나도 모르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앞으로 상체가 기울어진다는 건 무릎에 하중이 가고 그리고 잘 뛰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발의 중간에 이제 하중이 가는 게 아니고 발의 앞꿈치 쪽에 하중이 갑니다. 그 자체가 무릎에 하중이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하기보다는 자세를 먼저 변경하는 게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고개를 들어주면서 고개도 너무 앞으로 빼지 말고 그래서 고개가 앞으로 빠져있는 거북목 같은 경우는 홈롤러를 이제 러닝 하기 전에 먼저 해주고 하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고개가 뒤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축도 잘 잡히고 뛰면 뛸수록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네가 말하는 거 잘 모르겠고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한다면 축만 한번 바꿔보세요. 선 축만 한번 바꿔도 엄청 몸이 편해지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런 것들 다 지키기 힘들다면은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스쿼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몸의 중심을 맞추면서 이제 옆선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옆 선만 지켜도 확실히 몸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뛰면서 바뀌는 거는 항상 앞으로 사람들은 상체를 숙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책상에 많이 앉아있는 시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몸이 라운드 숄도 돼 있고 하면서 등이 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수직으로 뛰는 게 몸을 활처럼 뒤쪽으로 젖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옆에서 봤을 때 수직축이 딱 일자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뛰면서 내가 뒤로 몸을 상체를 한번 젖혀보세요. 젖혀보고서 이게 편하다 하면은 그 젖힌 상태가 남들이 봤을 때는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몸이 불균형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굽어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천천히 이제 몸을 스트레칭 하면서 교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뛰면서 교정도 되니까 뛰면서도 계속 신경 쓰면서 그것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직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기록도 엄청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러닝을 하기 위한 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러닝은 몸에 힘을 빼는 운동이지 힘을 주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힘으로 많이 가는 게 목적이니까 항상 몸이 공중에 있을 때 그리고 힘을 안 주는 다리 그러니까 지면에 닿지 않는 다리는 몸에 힘을 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몸에 힘을 빼는 거다. 상체든 뭐 팔이든 다리든 지면에 닿거나 팔을 치거나 하는 다리나 팔이 아니면은 다 힘이 빠져야 된다. 허벅지든 엉덩이든 발목이든 종아리든 모두 다요. 그거 좀 유의해서 러닝 할 때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러닝은 뭐 5km 30분 뭐 4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3km 정도는 자세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서 몸을 푸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3km 정도 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이제 머릿속으로 신경을 안 써도 어느 정도 자세가 잡히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면은 그 하루는 이제 그 3km에 연습한 걸 갖고 나머지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제 기준에서 잘 찌는 자세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걸 짧게 본 다음에 이 런닝 영상 그리고 조깅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영상 보면서 그냥 뭐 얘기하자면은 나중에는 자세 같은 게 바뀔 수도 있어요. 뭐 포어풋이나 리어풋이나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각자 사람마다 맞는 게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맞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제 기준에서 했을 때 포어풋이나 리어풋을 했을 때 무릎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니면 다른 부분이 아프던가 허벅지 부분이 아프던가 그리고 종아리 부분이 아프던가 해서 빠르게 쥐 같은 게 올라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낸 방법은 이 방법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려줬을 때 이 방법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조깅 해보시고 절대 처음부터 러닝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러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하시고 조깅으로 항상 하루를 마무리 짓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운동도 마무리 지을 때 10분 정도 조깅을 항상 하시고 조깅 같은 경우랑 러닝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조깅은 심박수 차이거든요. 우선 조깅은 120 우리가 아는 존투 정도로 하는 거고 옆에 사람이랑 말할 정도 그리고 노래는 좀 힘들 정도 그래서 옆에 사람이랑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편안함을 갖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고 러닝 같은 경우는 기록을 목적으로 뛴다든지 해서 140에서 150 넘게는 160까지 이제 뛰는 건데 그 러닝 자체를 이제 조깅 자체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어느 정도 기록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내가 운동에 대한 욕심도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러닝을 하게 되는데 러닝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러닝을 매일 하다 보면은 몸이 지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깅을 이제 일주일에 나머지 6일이나 5일 정도는 해주시고 하루는 쉬고 뭐 러닝을 하루를 하신다든지 기록 목적으로 하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몸이 성장이 빠르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10분, 20분 하더라도 금방 느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제 편집도 어느 정도 했고 지금 6시 23분인데 요것만 마저 편집하고 그리고 이제 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어제 어닝콜이 있어가지고 그때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언제 사고 파는지 말씀드렸고 얼마나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데 있어서 기업 분석도 하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사고 나면은 갖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갖고 있기보다는 조금 더 위험 회피도 되고 그리고 수익률도 더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리밸런싱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리밸런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산군 리밸런싱과 그리고 자산 내 리밸런싱으로 나눠집니다. 자산군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다음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은 자산군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산군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리고 제가 그 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1월 30일일 거 토요일 날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월 31일에 갑자기 팔란티어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많이 올랐던 게 조금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6%까지 올랐던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존,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떨어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팔란티어는 제가 싼 가격에 산 가격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총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배분을 했을 때 팔란티어가 저 가격에 이제 사려면은 50만 원 정도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사기로 한 거고 그래서 50만 원을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면은 근데 2월 1일 그 이 월요일 날에 제가 리밸런싱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리밸런싱을 진행한 이유가 저 2월 1일 날 모든 장이 안 좋아서 한국 장도 안 좋았고 그리고 미국 장도 안 좋으면서 미국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거의 떨어졌어요. 근데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아마존도 떨어지고 팔란티어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이제 다 떨어졌는데 팔란티어는 기존에 떨어진 것도 있고 거기서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 정도 떨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다가 16%쯤 됐을 때 제가 한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너무 싼 가격이라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엔비디아는 그 전에 비해서 별로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마존도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안 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엔비디아랑 아마존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그거는 플러스가 돼 있었거든요. 한 6%랑 아마존 같은 경우는 6%인가 4% 정도가 6% 정도 돼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그 두 개 다 수익을 본 상태였고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였고 이제 팔란티어가 16%인가 18%까지 마이너스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존이랑 엔비디아를 판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랑 엔비디아를 팔고 그리고 팔란티어 상대적으로 훨씬 싸다고 생각하는 팔란티어 기업을 샀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거를 보시죠. 진행한 걸 보시면은 엔비디아랑 아마존을 376만 1784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370만원 정도를 매도했고 이 매도한 돈을 바로 팔란티어를 샀습니다. 374만 3,527원을 370만원 정도를 매수를 바로 진행해서 이날 다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팔란티어를 이제 매수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리밸런싱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주식들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다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율이 좀 다르고 그 중에서도 안 떨어지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주식 내 리밸런싱은 이렇게 한 번씩 폭락할 때 그때 진행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370만원을 매수했어요. 그럼 이때 팔란티어가 14%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물타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10%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오늘 본 결과 어닝콜 이후에 아마존도 다시 올랐고, 그리고 팔란티어도 엄청 올랐어요. 팔란티어가 그러니까 14%, 제가 봤을 때 16%에서 오른 거니까 어느 정도 물타기 돼서 흐려진 것도 생각하면은 20% 정도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10%에서 16%니까 한 15% 정도 상승했겠네요. 그래서 15% 상승해가지고 그 전날만 해도 지금 보면은 지금 150만원 플러스잖아요. 근데 전날만 해도 그 토요일 날만 해도 보면은 50만원이에요. 50만원. 근데 이게 리밸런싱 한 것만으로도 월요일 날 150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내 리밸런싱 충분히 이제 활용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시면서 이제 내 총액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는 원래 나갔던 것처럼 기업 분석에서 더 한 단계 조금 나가서 책을 어떻게 고르고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보고 어떤 걸 중심으로 보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오늘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내일은 뭐를 올릴 거냐. 내일 같은 경우는 가슴만 이제 몸통 부분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운동 몸통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서 거기서 끝내고, 내일은 우선 목표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올리고, 나머지는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또 말씀드릴 거 좋은 거 하나 생각나가지고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때그때 이제 제가 아무거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살면서도 꼭 와닿는 부분이 있고 와닿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그날 마음에도 와닿지도 않는데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마음에 와닿는 때를 맞춰서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와닿을 것 같아서 내일은 또 다른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주무시고요. 내일은 가슴 운동, 몸통 완성하는 그 영상으로 먼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주무세요.